하죠.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는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그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리턴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설계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컬론을 쓰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블록을 안쪽에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성자는 다른 이름은 안 되고요. init 이렇게 하고 셀프 여기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일단 껍데기를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직사각형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프로퍼티들을 변수로 선언하고 값들을 초기화해주는 그런 코드들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기능은 첫 번째 넓이를 계산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이런 기능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둘레 길이를 계산하는 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그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하는 껍데기 전체 뼈대가 될 겁니다. 전체 뼈대가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음. 자, 근데 우리는 어, 직사각형이 뭘 가져야 되냐? 만들어진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직사각형은 세로 길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을 어떤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그런 로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두 개 이외의 다른 속성들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셀프.width, 셀프.height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직사각형이 가져야 되는 속성들인 거예요. 자, 여기에다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 넣어주려면 값을 어디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성자에서 값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변수 이름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 이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객체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하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이름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상관없어요. x, y 이렇게 써놓고 여기를 x로 하겠다, 여기를 y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꼭 같은 이름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뭐 여기를 w로 하고 여기를 h로 한 다음에 여기는 w를 저장하겠다, 여기는 h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는데 굳이 뭐 이름을 여기 이름 뭘로 할까? 프로퍼티 이름은 뭘로 할까? 파라미터 이름은 뭘로 할까?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이게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 두 개를 줘야 돼요. 숫자 두 개를 주면 첫 번째 숫자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로 저장이 될 거고 두 번째 숫자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로 저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음. 자,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래서 return 직사각형이 셀프 그죠? 직사각형이 셀프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곱하기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셀프 그죠? 하이트 이렇게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리턴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그리고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 그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eturn 2 곱하기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에다가 더하기 셀프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높이를 세로 길이를
더해서 곱하기 2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첫 번째 직사각형을 렉트 1번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rectangle 하고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되죠.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 수래요. 그죠? 첫 번째가 가로 길이, 두 번째가 세로 길이. 뭐 3, 4 이렇게 해볼까요? 음. 가로 길이가 3이고 세로 길이가 4란 뜻인 거죠. 그렇죠? 자, 그냥 여기서 하나씩 다 해볼게요. 타입도 출력을 해보고요. 타입도 출력을 해보고 그냥 렉트 1번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출력하는지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1번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도 출력을 해보고요. 1번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렉트 1번 점 width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로 길이는 만들어진 사각형 이름이 렉트 2번, 1번이고 가지고 있는 그 변수 이름은 하이트잖아요.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죠. 렉트 1번이 가지고 있는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세- 둘레 길이는 어, 마찬가지로 rect 1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perime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죠. 결과 보시면은요. 타입을 출력할 때에는 클래스 rectangle이라고 나오고요. rect 1번 출력해주면 rectangle의 오브젝트다. rectangle 클래스의 오브젝트 객체다. 그리고 어디에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가로 길이 3이라고 나왔고요. 세로 길이 4라고 나왔고 둘레 길이 12, 넓이가 12, 둘레 길이는 14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 렉트 1번은 렉트 1번은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호출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드스가 3, 그리고 하이트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렉트 1번을 만들 때에는 생성자에서 네. 생성자에서 여기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달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에 4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렉트 1번의 가로 길이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렉트 1번의 하이트는 4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어, 숫자 3이 렉트 1번의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숫자 4가 렉트 1번의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그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그 생성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메모리 상태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생성자가 하는 일은요. 생성자가 하는 일은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width라고 하는 변수와 그 다음에 height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숫자 3을 줬기 때문에 width에 3을 저장을 했고요. height에는 숫자 4를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냐면 rect 1번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메모리에 두 개의 변수를 갖는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고 첫 번째 변수에는 3을 저장해주고 두 번째 변수에는 4를 저장해준 그런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객체의 이름이 렉트 1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렉트 1번이다.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이 렉트 1번의 타입은 렉탱글이고 렉탱글 클래스고 그죠? 그 다음에 렉트 1번을 출력하면 렉탱글 오브 객체다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렉트 1번 점 width라고 하는 의미는 렉트 1번 객체를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width라고 하는 변수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렉트 1번 점 height라는 얘기는 그 만들어진 렉트 1번 사각형 찾아가서 세로 길이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만들겠다,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보겠다,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값을 읽어오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3 곱하기 4로 계산이 된 거고요.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보겠다라고 하니까 3 더하기 4 곱하기 2를 해서 17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문제 1번에서 똑같이 area라고 하는 메서드와 perime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area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를 circle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area를 호출하죠. 그러면 circle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해 주는 기능인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서클에서 페리미터를 호출하면 만들어진 원에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이름에 우리가 뭐 같은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똑같은 에리어와 똑같은 페리미터를 호출을 했는데 에리어를 호출한 게 렉탱글 타입이니까 렉탱글이 가지고 있는 에리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 페리미터를 호출하는 객체가 이게 렉탱글 타입이니까 렉탱글 타입의 페리미터 메서드가 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와 기능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타입으로 선언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그 두 번째 렉탱글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렉트 2번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자 이번에는 포지셔널 방식이 아니라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기 파라미터 이름을 키워드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 가로 길이를 가로 길이를 8이라고 할까요? 8.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6이라고 할까요? 음. 이번에는 가로가 조금 긴 직사각형을 만든 거죠. 그죠? 가로가 조금 긴 직사각형을 만든 거고, 코드가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복붙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변수 이름들만 전부 다 rect 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요. 자, 2번에 만들어진 rect 2번이라고 하는 거는요. rect 2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메모리에 어떤 객체가 만들어져요. 메모리에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는 몇 개의 변수를 갖는다? 두 개의 변수를 갖는다요. 똑같이 width와 그 다음에 height라고 하는 변수를 갖는다예요.
width와 height라고 하는 변수를 갖는데 어떤 값으로 초기화하겠다? 8과 6으로 초기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8로 초기화를 해주고 얘는 6으로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여기 있는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를 해준 거예요. 메모리에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는 이 객체를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객체를 rect 2번으로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rect 2번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찾으면, 두 번째 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찾으면 8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찾으면 6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각형에서 넓이를 계산하면 8 곱하기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에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요 8하고 6을 가지고서 가로 길이, 둘레 길이를 계산하겠죠. 8 더하기 6이 14니까 28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아마 어려운 게 없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꼭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코드 자체에 그 몰입하지는 마시고요. 어, 이런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를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고 변수 이름, 생성된 객체를 가지고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을 불러가지고 사용하면 된다. 네. 요것만 아셔도 돼요. 요것만. 그리고 이런 메서드들이 동작할 때 렉트 1번에서 메서드를 호출했으면 렉트 1번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렉트 2번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렉트 2번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을 만들고 첫 번째 사각형에서 넓이를 계산하면 첫 번째 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을 만들고 두 번째 사각형에서 넓이를 계산하면 두 번째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해 주게 된다. 요런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만 값을 넘겨주시면 돼요. 셀프의 파라미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셀프 말고 다른 것들만 아규먼트를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성자는 아규먼트가 실제로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메서드들을 보시면 셀프 이외에는 다른 파라미터들이 없죠. 그러면 그 호출할 때 전달하는 아규먼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과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함수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죠? 포지셔널 방식은 포지셔널 방식은 이 객체가 생성되어져 있는 그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고요. 장점은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3이 어떤 의미고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고 4가 어떤 의미고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키워드 방식은
뭐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타이핑해야 될 게 많은 거고요. 대신에 장점은 뭐가 될까요? 장점은 팔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구나. 6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코드만 보고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모르더라도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떻게 선언되어져 있는지 모르더라도 코드만 보고서도 대충 대략 예상이 가능한 거죠. 직사각형을 가로 길이 8, 세로 길이 6인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만 보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2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3번은 제가 설명드릴 게 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하신 거를 봤는데, 제가 의도하는 대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의도한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거여서, 여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